이번 강의에서는 컴퓨터의 중요한 입력 장치인 키보드의 다양한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키와 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S 시키입니다. 여기 보시면 ES 시키입니다. ES 시키는 명령 또는 작업을 취소할 경우에나 또는 전 단계로 복귀할 경우에 ES 키를 사용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왼쪽 작업 표시줄에 왼쪽 하단에 보면 시작 단추가 있습니다. 시작 단추를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 단계로 복귀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ES 키를 누르면 이렇게 시작 메뉴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ES 키는 어르신들이 유튜브나 또는 이런 데에서 동영상을 보실 때 동영상을 화면에 꽉 차게 전체 화면으로 보시다가 원래 화면으로 복귀할 경우에도 ES 키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탭키입니다. 탭키. 탭키는 여기 이제 탭키는 일정 간격의 커서를 이동한다든지 대화 상자나 표에서 각 항목을 이동할 경우에 탭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메모장을 하나 열어놓고 잠깐 보겠습니다. 메모장은 여기에 시작 단추를 누릅니다. 시작 단추에서 메모장은 윈도우의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아무거나 A나 뭐 이런 이니셜을 이렇게 누릅니다. 이게 윈도우의 보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W입니다. 그래서 W 이렇게 클릭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의 보조 프로그램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메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메모장이 이렇게 열립니다. 메모장에다가 잠깐 보겠습니다. 메모장 열고 여기서 메모장을 열면 여기에 커서가 여기 보입니다. 여기에 커서가 이렇게 되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커서라고 합니다. 커서. 근데 여기서 커서가 있는데 탭키를 누르면 탭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커서가 껑충껑충 이렇게 여러 칸씩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커서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모장을 잠깐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최소화해 놓고 다시 인터넷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작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입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입니다. 엣지를 이렇게 클릭하면 인터넷이 열립니다. 네이버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할 경우에 여기서 탭키를 누릅니다. 탭키를 누르시면 바로 비밀번호라는 대로 커서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탭키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닫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탭키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캡슐락키입니다. 여기 보면 캡슐락키. 캡슐락키는 영어의 대문자를 입력할 경우에 캡슐락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캡슐락키를 이렇게 캡슐락키를 누르면 여기에 캡슐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불이 들어왔을 때 영어를 입력하게 되면 영어가 대문자로 입력하게 됩니다. 잠깐 아까 메모장을 열었었는데 메모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캡슐락키를 아까 눌렀기 때문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영어가
이렇게 대문자가 입력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캡슐러 키를 다시 한번 누르면 이번에는 저 소문자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캡슐러 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캡슐러 키 밑에 보면 Shift 키라고 있습니다. Shift 키. Shift 키는 키보드를 어르신들이 보게 되면 위쪽에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숫자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특수문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글자판에 보면 여기에 쌍비읍이라든지 쌍기읒이라든지 이런 쌍자음 같은 경우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음도 있습니다. 예나 예 같은 거 이런 것들 입력한다든지 여기에 물음표 같은 것을 입력한다든지 그래서 키보드에 위에 있는 것을 입력할 경우에는 Shift 키를 이용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의 대문자를 입력할 경우에 또 이제 Shift 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캡슐러 키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대문자를 많이 입력할 경우에 보니까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를 많이 입력할 경우에는 캡슐러 키를 눌러놓고 대문자를 입력하면 되는데 영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캡슐러 키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Shift 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어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캡슐러 키가 이제 불이 꺼져 있을 때입니다. 캡슐러 키에 불이 꺼져 있을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어를 입력하게 되면 영어의 대문자가 입력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메모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메모장을 열고 여기서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영어를 스마일 이렇게 스마일이라고 해서 첫 글자만 대문자를 쓸 경우에 이런 게 여기서 S를 입력할 경우에는 캡슐러 키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특수문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입력할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그런 경우에 키보드의 위에 있는 것들 여기서 쌍비읍이나 쌍자음이나 또는 여기에서 느낌표나 그 다음에 골뱅이나 샵이나 이런 걸 입력할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Shift 키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거기 보면 컨트롤 키하고 Alt 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하고 Alt 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는 다른 키와 여기 이제 컨트롤 키하고 여기에 7번에 Alt 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키와 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컴퓨터를 하시다가 많이 사용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컨트롤 플러스 C나 또는 컨트롤 플러스 V나 또는 컨트롤 플러스 X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는 무엇을 복사를 한다든지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한들 때 또는 컨트롤 X는 잘라내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단축키라고 하는데 단축키를 이용해 이런 경우에 컨트롤 키나 Alt 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다른 키와 결합을 해가지고 단축키 같은 것을 만들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키와 결합해서 복사를 한다든지 컨트롤 C, 잘라내기는 컨트롤 X, 그 다음에 붙여넣기는 컨트롤 V, 이와 같이 단축키를 이용하, 이와 같이 다른 키와 합해져 가지고 단축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컨트롤 키하고 Alt 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윈도우 키가 있습니다. 윈도우 키. 윈도우 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윈도우 키를 누르면 여기서 시작 버튼을,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른 것 같이 여기 시작 메뉴가 뜹니다. 이렇게 시작 화면이.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시작 화면을 없애는 것을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ES 키를 누르면 없어진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한자 키입니다. 한자 키. 한자 키는 한자를 입력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메모장을 열고 얘를 지우고 여기다가 대한민국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자를 입력할 경우에 커서를 요 맨 앞에 놓고요. 그 다음에 한자 키를 이렇게 누르면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또 한자 키 한자 키 민국 그래서 한자를 입력할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한자 키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는 키보드에서 가장 긴 요걸 얘기합니다. 이게 스페이스바인데 스페이스바는 공백을 만든다든지 또는 띄어쓰기를 할 경우에 스페이스바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메모장 다시 한번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바는 여기서 커서가 여기 있는데 커서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커서가 한 칸씩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탭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러 칸씩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칸씩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는 이렇게 커서가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띄어쓰기를 할 경우에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자 한자 앞에다 커서를 놓고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공백을 만든다든지 띄어쓰기를 할 경우에 이 스페이스바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한영키입니다. 한글이나 영어를 입력할 경우에 이 한영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엔터키입니다. 엔터키는 이렇게 된 것이 여기 엔터키입니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엔터키. 엔터키는 명령을 실행할 경우나 또는 줄을 바꿀 경우에 얘를 사용합니다. 엔터키는.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얘를 취소하고요. 여기서 이제 내 PC라는 아이콘을 여기에 이렇게 클릭하면 얘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열 경우에 더블 클릭해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지 않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명령을 실행할 경우에 얘를 엔터키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백스페이스 키입니다. 백스페이스는 커서의 앞에 있는 문자를 삭제할 경우에 얘를 사용합니다. 약간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여기서 메모장에 아까 대한민국이라고 썼습니다. 커서를 맨 뒤에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맨 뒤에다 놓고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이렇게 누르면 백스페이스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백스페이스. 그게 이제 백스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 키가 있습니다. 인서트 키는 한글 앱에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한글 앱에서 글자를 삽입을 한다든지 수정할 경우에 사용하는 게 이제 인서트입니다. 그리고 딜리트 키라는 게 있습니다. 딜리트 키. 딜리트는 이 인서트 키의 아래쪽에 보면 딜리트라고 있습니다. 딜리트는 커서 뒤에 있는 문자를 지울 때나
또는 삭제할 경우에 delete를 씁니다. 커서 뒤에 있는 문자를 지울 때나 또는 어떤 것을 삭제할 경우에 delete를 이용합니다.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다시 메모장을 열겠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커서를 맨 앞에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delete 키를 누르시면 delete 키를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delete 키를 누르시면 뒤에 있는 문자, 커서의 뒤에 있는 문자를 지워집니다. 이렇게 다시 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키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향키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방향키입니다. 방향키는 커서를 이동할 경우에 이 방향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이건 숫자 키패드입니다. 숫자 키패드.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아주 많이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요것을 여기 보면 넘락이라고 있으면 넘락이 여기에 기본적으로 넘락이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넘락이 불이 들어왔을 때는 요 키패드에 있는 요 숫자를 입력하면 숫자가 입력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넘락이 불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숫자를 입력해서 숫자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입력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숫자 키패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계산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 키패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키보드를 사용하시면서 많이 사용되는 키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